지금부터 2021년도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바쁘신 일상이죠. 지금 학생분들은 학생분들대로 지금 학기 말이니까 더더욱 바쁘실 거고, 교수님들도 지금 정리를 하시느라고 더더욱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술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요 세션의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발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고 토론자분들을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들은 세 팀이신데 다들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상대학교 이소영 주희선 교수님,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참석하신 분은 아마 이소영 선생님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전북대학교 김실한 황지욱 선생님이신데 김실한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발표하실 분은 서울시립대학교 정홍 남진 선생님이신데 발표하실 분은 정홍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토론 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실 두 분 토론자 선생님은 계명대학교 임태경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태경입니다. 예, 그리고 대구대학교 박규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 박기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주어진 시간이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세 분이 발표를 하시니까 최대한 30분 정도 한 팀당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15분, 20분 정도 발표를 하시고 나머지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발표하실 내용 너무 오래 하시면 좀 그렇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달라는 말을 쓰면 안 드릴 테니까 편하게 발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토론하는 선생님들께서도 편하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좌장 역할만 충실하게 하는 거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꼭 제가 한 말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저보다는 우리 임 교수님하고 박규란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특별하게 질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요청이 있으면 제가 학교에 전달하든지 하겠습니다. 따로 없으시죠? 예. 자, 그러면은 저희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시죠. 먼저 경상대학교 이소영 선생님이 진주시 용도 지역별 빈집 발생 특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일단 공유가 가능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네. 화면 보이실까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용도 지역별 빈집 발생 특성을 분석하여 발표하게 된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계획연구실 박사과정 이소영입니다. 목차는 서론부터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대상 지역 및 분석 방법, 실증 분석 및 결과, 결론까지 요새 일어나는데 구성되어 있습니다. 왔는데. 네, 연구 배경입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도시 확장 등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빈집 문제는 마을에서 지역사회, 광역, 권역, 더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구학 연구실 연구팀에서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할수록 저출산, 고령화의 악순환이 더욱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지역 간 인구 분포 불균형과 이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는 다른 인구 위기들과 비교해 비교적 최근에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는 여러 가지 연쇄작용을 일으켜 빈집 문제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전국 주택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빈집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을 위해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비도시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빈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정책 대응, 계획적 관리의 어려움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철거를 통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경상남도 노후불량 단독주택 빈집 현황을 보시면 고성군 1394호, 통영시 1278호, 창원시 1250호, 진주시 1180호 등등이 있는데 이 중 진주시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다핵화 구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구도심 세대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주변 지역에도 공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빈집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도 지역별 빈집 발생 특성을 비교하고 빈집의 발생 영향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빈집이 밀집하게 되는 원인을 찾고 효과적인 빈집 관리 방향을 제안하여 용도 지역별 빈집 관리에 필요한 사전적 계획 활동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입니다. 빈집 발생과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지역 내 주택 수요 하락으로 나타나는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주택의 물리적 노후와 구조적 위험 및 환경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지리적 열악함과 접근성이 불량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빈집 발생 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빈집 발생과 빈집 발생 요인 선행 연구를 통해 이제 본 분석에서 활용할 변수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 결과 대부분 연구에서는 시군구의 단순 집계 자료를 활용하였고 통계청 주택총조사 빈집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빈집 발생 요인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점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용도 지역을 구분하여 빈집을 연구한 논문은 없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빈집 밀집 원인과 공간 특성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단독주택 빈집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한 빈집 분포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유형별로 빈집의 특성을 규명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빈집 발생 원인을 찾는다는 점이 차별성입니다. 네, 대상 지역 및 분석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구도심입니다. 대상지를 선택한 이유는 데이터 확보와 연구 확장 가능성 유무에 따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빈집은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하여 작성한 빈집 데이터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불량 노후 단독주택 빈집 자료입니다. 진주시 구도심에는 총 419호의 단독주택 빈집이 존재하며 진주시 빈집 자료를 밀도로 봤을 때 구도심에 밀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진주시 단독주택 빈집 1180호 중 약 36%가량이 구도심에 밀집하여 존재합니다. 이에 용도 지역별로 일반 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 내 빈집의 수를 파악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총 228호의 빈집이 존재하였고 중심 상업지역 내에는 191호의 빈집이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빈집 밀집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발생 요인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빈집 발생 특성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구축하여 빈집 발생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빈집 밀집 현상은 발생할 확률보다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로지스틱 회귀 모형으로 분석하게 되면 관측된 데이터에 편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관측 데이터 값에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샘플링을 통해 발생 사건을 조정하는 드문 사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분석은 아래 젤리그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빈집 발생 요인을 통해 실제 해당 빈집 발생 비율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전 교정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변수는 앞서 선행 연구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빈집이 밀집된 공간 내 빈집의 여부이고 독립 변수는 빈집 발생 영향 요인입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 빈집이 활용되지 못하고 증가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주시 구도심의 빈집 발생 원인으로는 역세권 개발이나 혁신도시로의 주거이동, 주택 노후화 등이 있는데 주변에 빈집을 발생시키는 실제 요인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립 변수로는 공시지가, 지가 변동률, 접도 불량, 과속 필지 여부, 부정행 필지 여부, 경제활동 인구 비율, 고령 인구 비율, 경사도, 건축물 구조, 노후주택 비율, 건축 연도, 슬레이트 지붕 여부, 사업체 수 증감률, 빈집 발생 시기까지
총 14개의 독립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실증 분석 및 분석 결과입니다. 빈집 발생 영향 요인 분석에 앞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지표가 무슨 요인을 제대로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의 값이 0.809로 빈집 발생 영향 변수 선정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틀렛 구형성 검정의 유의역률 값이 0.000으로 나타나 공통 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고유값이 모든 요인에서 1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 하나의 요인이 최소한 한 변수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를 5개의 특성으로 분류할 때 어느 정도 타당한가를 보는 누적 분산 설명량은 69.583%로 나타났습니다. 측정 변수들에 대한 요인 적재량은 대부분 0.4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빈집 발생 시기,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분 여부는 요인 적재량이 0.4 미만으로 도출되어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일반적 기준치 0.6을 상회하여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요인 분석 후 추출된 값을 가지고 드문 사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주거 환경 요인, 물리 환경 요인, 개별 건축물 요인, 공간 구조 요인이 증가하면 빈집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인구 사회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에서는 주거 환경 요인, 개별 건축물 요인, 공간 구조 요인이 증가하면 빈집 발생 확률이 감소, 그 다음에 인구 사회 요인이 증가하면 빈집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물리 환경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독립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분석 결과 노후주택 비율이 증가하거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증가하거나 경사도가 증가하거나 과속필지, 부정형 필지일 때 빈집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거나 건축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접도가 불량한 경우 빈집 발생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심 상업지역 분석 결과 공시지가가 증가하거나 건축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접도가 불량한 경우 빈집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노후주택 비율이 증가하거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증가하거나 사업체 수의 증감률이 증가하거나 집값 변동률이 증가하면 빈집 발생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진주시 구도심을 대상지로 드문 사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용도 지역별 빈집 발생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빈집 밀집 공간 내 빈집을 발생시키는 공통적인 요인도 있지만 서로 반대인 영향 요인도 있음을 도출했습니다. 개별 건축물 요인은 공통이지만 주거환경 요인과 공간구조 요인은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증가,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감소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개별 독립변수별 영향을 봤을 때는 노후주택 비율, 경제활동 비율, 건축 연식, 접도 불량 여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노후주택 비율과 경제활동 인구 비율의 증가는 주거지역에서는 빈집 발생 확률을 증가시키지만 상업지역에서는 감소시키고 건물이 오래됐거나 접도가 불량한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빈집 발생 확률이 감소하지만 상업지역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고령 인구 비율, 과속필지, 부정형 필지, 경사도이고 중심 상업지역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업체수 증감률, 공시지가, 지가 변동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개별 주택물의 물리적 상태나 인근 주변 환경이 주거 선택에 있어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고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개별 주택들의 물리적 상태보다는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유동인구 등의 상황이 상업지역의 빈집 발생에 더 영향을 미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내 빈집의 경우 물리적 기술적 활용이 상업지역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고 상업지역 내 빈집의 경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좀 사회적인 빈집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연구는 용도 지역에 따른 빈집 발생 요인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빈집 예방 대응책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주거지 가치 향상과 지역 계획을 연계시킬 수 있는 빈집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 변수의 수가 적고 단년도 자료라는 데이터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남습니다.
향후 패널 자료 구축과 용도 지역 내에서도 나뉘는 빈집의 유형에 따라 구조 방정식을 모델링하여 다중 집단 검정을 수행한다면 더욱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셔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발표를 끝냈으니까 임태경 교수님부터 아마 토론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진행은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 한 번 끝날 때마다 토론을 진행하고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예, 그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이소영 선생님 발표해 주신 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청년이라는 단어가 되게 핵심적인 키워드로 계속해서 뜨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앞에 발표하실 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새롭게 유입되는 지역에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는 없고 청년들은 계속 떠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 관련된 문제는 좀 사회적으로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발표 분석 결과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이제 논문의 완성도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완성도가 높다는 판단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몇 가지 조금 더 한번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자면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떠나는 이유 그리고 사람이 유입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있어서 교육, 직업, 그다음에 주거 환경 이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인구가 떠나고 그리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과 그리고 지금 발표해 주시면서 그 분석에서 활용하신 변수를 이제 계속 놓고 발표를 계속 들었는데 지금도 물론 활용하신 변수가 너무 좋고 그리고 아마 2차 데이터를 사용하셨을 텐데 이러한 제한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렇게 분석 결과를 도출한 것만으로도 되게 연구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이게 집의 특성에 관련된 변수도 물론 좋고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시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혁신도시가 이제 준공된 이전 이유라든지 그리고 그 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이제 구도심에서부터 신도시로 이동하는 그러한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석에서는 이렇게 시점 이전 이유에 관련된 변수가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것도 더미 처리해가지고 넣어도 조금 더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특성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놓으면 조금 더 결과가 조금 흥미롭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관련된 변수를 조금 더 풍부하게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동시에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신 변수에서 집의 특성에 관련된 변수를 이제 제외하고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주변의 사회적인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빈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텐데 지금 보면은 고령 인구 비율 같은 변수를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고령 인구 비율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변수이지만 그 청년 인구에 관련된 변수를 한번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지역의 고령 인구 이제 보다는 어쨌거나 빈집이 발생하는 그러한 이유를 생각해서 봤을 때 새로운 인구, 특히 젊은 층의 새로운 청년층의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빈집이 발생하고
수 있는 그 연계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 고령보다는 조금 아니면 고령 플러스 청년에 관련된 변수를 조금 더 생각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셔도 흥미로운 결과가 노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뢰도하고 그 타당성 분석 결과를 글에 제시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그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 오류가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증명할 수 있는 결과값을 포함해 주시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논문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네, 너무 흥미롭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토론자분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그 발표자분께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박 교수님. 네, 저기 아주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임 교수님께서 좋은 코멘트를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항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현재 그 전체적인 논리 구조랑 프레젠테이션 자체 그다음에 그 논문의 완결성을 볼 때 이 PPT만으로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분석에 있어서 지금 질문 사항이 제가 이제 로짓 분석을 뭐 여러 번 해서 발표도 하곤 했는데 최근에 좀 한동안 또 알아다 보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좀 아마 하실 부분이 개수 해석을 하실 때 그 베타 부분을 이 부분은 뭐 서 교수님께서도 좌장께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잠깐 제가 이제 혼동이 와서 이 베타 개수가 로그 오주비로 기억을 하고요. 그거를 해석할 때는 거기다 지수인 익스포넌트를 지수를 취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고 지금 보여주고 지금 현재 공유가 되고 있는 화면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때 1% 증가한 빈집 발생 확률이 몇 달이 증가한다 해석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그 방법론적으로 점검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논문으로 실제 발표를 하시게 되면은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한동안 또 로직 분석을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분석이 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베타 개수 같은 경우는 ln을 취한 상태에서 오주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할 때는 익스포넌트를 취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본인께서 이 방법론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발표를 하실 때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냥 그 사항 말씀드리고 현재 데이터가 그 지금 시계열 성격을 지금 담고 있지 않은 게 맞죠? 이게 지금 그 단일 시점에서 조사된 자료인가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발표자께서? 네, 단일 데이터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제가 그 마지막 시간을 좀 절약해서 코멘트를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드리면 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일반주거 지역은 좀 더 피지컬한 물리적인 좀 아니면 주변의 공간과 관련해서도 좀 더 정태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중심상업 지역은 다이내믹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변수를 선택하신 것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위에는 좀 더 피지컬한데 이 중심상업 지역의 경우는 이걸 횡단면에서 경제활동이라든가 산업체 증감이라든가 집가 변동이라든가 건축 연식이라든가 이게 다 시계열 변수이기 때문에 단일 그 횡단면으로 측정해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겠지만은 이거를 시계열상으로 컨트롤해서 그걸 공간상에 정확하게 비교해야지 그 정확한 정보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재 2차 데이터 위주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시계열상으로도 확보해서 하실 수 있으면은 이 부분을 이제 패널 그 로직 분석이 있습니다. 로직 패널 분석. 예, 그 부분을 방법론적으로 좀 결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패널 로직을 좀 적용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요. 예, 그렇게까지 좀 제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럼 저도 간단하게 그 임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께서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실 때는 확률로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그 상대방이 읽는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EXP 비례를 하시면은 제가 해보니까 노후주택 비율이 한 1.17배 정도, 1.1 몇 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아마 결론을 내려주시면은 그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해서 나온 결론에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런 이제 그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자면 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반 주거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하고 따로따로 모형을 돌리셨는데 이 형태로 가신다라고 하면 전체 모형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통합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용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변수인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용도 지역을 조절 변수로 선택을 해서 이 전체 모형 중에서 이 조절 변수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뭐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하고 이 용도 지역을 상호작용항을 통해서 조금 보면 아마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용도 지역의 차이에 따른 이 주거 특성, 그러니까 빈집 발생 요인 특성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조금 다른 목적이 있을 때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선생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가시느냐에 따라서 모형은 지금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뭐 괜찮고 그러니까 추천해 볼 만한 사항이고 그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뭐 굉장히 거의 완성도 높은 그런 결과를 도출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지금 그 세 분 저를 포함해서 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뭐 반박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임태경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변수들은 한번 정말 열심히 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해 보아서 같이 넣어서 분석을 돌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기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네, 저도 지금 이게 제가 급하게 분석을 돌리고 나온 부분이라서 이제 R을 사용하는데 제가 사실 R을 잘 활용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분석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제 돌려서 왔는데 예전에는 한번 이거 로지스틱을 했었을 때 EXP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패키지 내에서 EXP가 요새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패키지 내 설명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도 이렇게만 뭐 1% 증가하면 뭐 이거 계수값을 읽어가지고 무슨 단위 증가하더라 이렇게만 해서 근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방법론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박기랑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서원석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네, 정말 그렇게 용도 지역을 조절 변수로 넣어가지고 상호작용으로 한번 통째로 돌려보라 하셨던 부분은 네, 향후에 꼭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가 짧게만 그 보충드리면은 그 R이랑 스테이터랑 비슷하니까 현재 이제 스테이터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패널 로직도 명령어 그냥 단순한 단어 하나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스테이터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제가 드린 말씀은 해보라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일단 참고해 보시라고 하는 거였고 아래서 아마 스크립팅 중에서 EXPB를 치시면은 그 맨 마지막에 그 한 라인에 그러면은 그 결과가 아마 계산이 돼서 나온 거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해 주실 분은 우리 김실환 선생님, 전북대학교 태양광 발전의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의 연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실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태양광 발전의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사례는 일반적인 순서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인 목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탄소로의 에너지 전환과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성 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재생에너지가 9.2배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용량은 4기가와트에서 227기가와트로 약 57배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 발전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증가 흐름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폐쇄 등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 공급하고자 합니다. 2017년 7%에 머무르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 수립되었고 또한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그린 뉴딜 10대 대표 과제에 그린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 비교표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치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등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과 지역의 이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발전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및 난개발 문제로 인해 기초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신설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기초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를 유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해입니다. 오히려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규제 도입이 증가하였고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지자체장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 운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외 사항으로는 주거 밀집 지역, 도로, 문화재 등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최대 100m로 설정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그 수준이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개발 행위 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 조례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한 개발 행위 허가 조항을 별도로 두거나 개발 행위 허가 지침의 허가 기준을 정하여 발전 시설의 도입을 조절 관리 중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시설 반대 민원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규제를 두고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나 한 판례에서는 토지 이용 및 개발 행위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결과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전국적 통일성의 필요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사무가 바람직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량권 내에서 각 지역의 환경성과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규제 정비를 통한 갈등 관리가 요구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기초지자체의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비교 분류하고 규제 내용에 해당 지역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발전시설의 신규 도입을 막기 위해서 단순 과다한 규제 존재는 없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입니다.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소 개소수가 가장 많으면서 모든 지자체가 입지 규제를 도입한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라북도는 6개의 시와 8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발전소 개소수 면에서도 난개발의 우려가 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 면적과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두드러져 관리의 필요성이 큰 지역입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비교규제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비교규제 연구는 규제의 보편적 통칙을 도출하고 이에 입각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서 비교 연구의 결과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치성적인 정책 결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분류체계는 기후 솔루션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참고하여 거리 규제, 입지 제한 규제, 설치 규제, 기타 규제 등 4가지로 나누었고 전라북도 내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던 2017년을 기점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격거리 규제 제정 배경을 다룬 연구, 입지 갈등을 다룬 연구 등이 있었고 특히 지역별 입지 규제 및 특성을 다룬 연구에서는 현 규제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경우 발전시설 신규 설치가 어려워 규제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별로 상이한 규제가 생성된 배경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때로 과다하거나 기초지자체 권한의 남용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각기 다른 입지 규제가 설정된 지역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히 신규 발전시설의 도입을 막기 위해 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본론입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입지 규제 유형인 거리 규제 비교입니다. 거리 규제는 도로, 주택, 문화재 등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지 가이드라인에서는 최대 100m를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규제 비교에서 먼저 도로의 경우 50m에서 1000m, 주거 밀집 지역은 100m에서 1000m로 이격거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는 모든 시군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문화재나 관광재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선택적으로 도입된 규정이었습니다. 지역의 산업과 연관하여 민원에서 비롯된 규정도 있었는데 남원시에서는 원예시설과 과수시설에서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보다 군 단위에서의 이격거리 기준이 더 높았습니다. 경관보호를 위한 거리 규제는 부안과 고창 등 해안 지역에서 뚜렷하였는데 부안구는 공유수면, 포락지, 간석지, 또 해안 경관 보호를 위한 중점 관리 구역 규정이 있었고 고창구는 공유수면 규정이 있었습니다. 기타 거리 규제는 공원 또는 공원구역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형식 관리제도인 지질공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질공원이 있는 지역은 모두 공원 관련 거리 규제가 존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부안과 고창, 진안, 무주가 있었습니다. 한편 태양광 발전시설만을 위한 조항이 별도로 없고 폐차장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 순천과 같은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수치상 규제가 가장 엄격한 곳은 임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악지대에 위치한 무주군이었습니다. 무주군은 발전시설 지목이 임야일 경우 1000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설치 규제 비교입니다. 설치 규제는 설비 주변에 경계 울타리, 차폐 수목 또는 차폐막 등을 설치하거나 완충 공간을 두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모든 시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규제는 아니었으며 수치상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차폐에 대한 유형화가 가능한 평탄지나 안경사지를 위한 설치 권고안이 마련될 경우 형평성이나 편리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설치 규제는 주로 경관 차폐와 재해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토사 유실 방지 구조물 그리고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장수군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전선로 지중화, 또 방음시설 설치 등 일부 규제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과다한 규제라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지 제한 규제 비교입니다. 입지 제한 규제는 농업진흥지역 안팎으로 분포하는 우량농지에 발전시설을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관련 규제가 없을 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1만 제곱미터까지 설치가 허용됩니다. 표에는 태양광 설치 가능한 농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우량농지 내에 입지한 농지 이용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국 시군별 태양광 사업을 위한 농지 전용 현황에서 정읍이 1위, 김제가 2위, 익산 3위로 전라북도 내 3개의 시군이 모두 상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등의 태양광 설치를 통해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우량농지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민원을 비롯하여 환경훼손 논란을 유발하는 산지태양광 발전 사업에 있어서 장수구는 도내 유일하게 읍면리별로 표고 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개발 행위 허가 표고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완충군에서는 수면 태양광을 금지하였고 고창군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태양광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거리 규제에서는 부안군이 이격거리 500m로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고창군은 중점 관리구역을 입지 제한 규제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타 규제는 앞서 살펴본 규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자체별로 공통적이지 않은 사항을 말합니다. 토사유실 방지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서 규제를 종합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이격거리 규제는 시군별로 최소 50m에서 1000m로 수치와 대상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입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100m의 기준과는 차이가 커서 수치별로 효과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설치 규제의 경우 경관차폐와 재해 예방의 측면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도 발견되었습니다. 입지 제한 규제는 주로 우량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금하는 것을 공통으로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면 위나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산지 태양광 설치를 줄이기 위한 표고 기준을 도입한 장수군에서는 이로 인한 신규 발전시설 설치 저지가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성과로 제시되었습니다. 네, 연구의 시사점입니다. 발전시설 입지 규제의 주 목적은 경관을 보호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소 엄격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고려할 만한 다양한 조항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수준에서는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를 지정하였음을 확인하여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산지 태양광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내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 특히 무주군과 장수군에서 규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이라도 각기 다른 방식의 규제를 통해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엄격한 거리 규제를 통해서, 장수군에서는 정교한 설치 규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시각적 차폐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설치 권고안은 없으나 육상 태양광은 경사도에 따라 차폐 대안을 유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 기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규제 또한 드러나 규제가 완화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노출하였습니다. 연구의 의의로는 허가의 편의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규제의 통일성을 배제하고 기초지자체가 상이한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제정한 지역적 배경을 이해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연구의 대상을 전국에서 비슷한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지닌 지자체를 범주하여 비교하지 않고 전라북도로 한정하였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와 관련한 도시군 계획조례 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객관적인 참고가 가능하도록 경관심리, 소음, 재해 예방 등 여러 분야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에서 발전시설 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선발굴하는 계획 입지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곧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한 순서대로 임 교수님. 네. 너무 재미있는 연구네요. 흥미롭게 잘 들으면서 저 또한 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클린 에너지, 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그 연구 주제에 저 또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흥미가 있어서 관련된 연구를 또 진행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한번 또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이제 코멘트를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비교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분석의 틀도 너무 잘 잡으셔서 연구를 진행해 주신
것 같은데 제목이 이제 태양광 발전의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 더 추가되면은 훨씬 더 이 연구의 이 의미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은데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시사점까지 이제 도출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냐, 좀 구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논문이나 이 문건을 봤을 때 이렇게 비교 분석을 잘 했는데 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전략이나 우리가 어떠한 세부적인 시책을 조금 이 연구를 통해서 약간 가이드라인처럼 이걸 어떻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문건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능하시다면 비교 분석해서 시사점까지 잘 도출이 이미 되어 있으니 이게 약간 진짜 실제로 이렇게 지자체 정책 필드에서 조금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이제 조금 사용되어질 수 있게 구체적인 이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발표를 드리면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론적 고찰에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서 또 한 꼭지 정도의 코멘트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기존에 이제 그 선행 연구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이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연구에 관련된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과도한 규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이제 점검한다고 해서 연구의 목적을 기술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한 꼭지로서 뭐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이런 게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개념을 조금 이론적 배경으로 끌고 와서 엮어서 그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풍부하게 조금 작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의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선행 연구가 이러한 흐름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그 전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 이 자원이 굉장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조금 우리가 이게 또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경에서 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좀 전개가 되면은 조금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글이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멘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다음엔 박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코멘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목에서 이제 그 임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도 뭐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인데 이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이 결론 도출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고 다만 이제 학회 발표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그 후반부의 연구까지는 아마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좀 해봅니다. 예,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발표, 이 연구를 들으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기준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준. 그래서 임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또 역시 일맥상통하는데 이 기준이 일단은 이제 분석하실 게 그 비교 구제 연구인데 예를 들면은 뭐 전라북도 내 지자체가 뭐 한 열 몇 개가 된다고 하면 그 지자체별로 뭐 환경적인 특성 그리고 뭐 변수들이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 차원 또는 이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에 따라서 표로 좀 정리하시거나 이럴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산림 면적 그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들을 좀 기타 기초 데이터를 좀 정리해 주시면서 근데 그러면 15개라고 하면 15개의 지자체가 행으로 있고 그 하나의 열에는 뭐 산림 면적 그런데 산림 면적이 이러한데 산림 면적과 관련한 그 이격거리라든가 이거는 얼마가 나왔다라는 걸 표로라도 기초 데이터를 기초 통계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보는 독자 입장에서 아, 이게 과도했구나라 또는 이런 판단 기준을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제 임 교수님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말씀하셨는데 그 이론적 배경에서 결론을 이끌어낼 때 그 관리 방안을 제대로 도출을 좀 해주시려면 시사점을 의미가 있게 만드시려면 그거를 아우르는 뭔가 가장 중요한 차원을 하나를 그 투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차원이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즉 지속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그 두 가지 차원을 둬서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이제 X축과 Y축을 생각하시면 하나는 서스테이너빌리티가 X축이면 Y축에는 그 뭐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뭐 등등 다른 그 차원의 변수를 축으로 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가지 사분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초 데이터로 분류한 그 자료를 근거로 각 그 시군구의 위치를 그 사분면에 필요한 경우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든 서스테이너빌리티랑 그 저기 뭐죠? 효율, 에너지 효율 요거 말고 임 교수님 말씀하신 거지만 여러 가지 X축과 Y축을 두어서 4분면으로 나누어서 이제 비교를 해줘서 결론을 좀 관리 방안으로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바람직하다라는 걸 이론적 근거로 백업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연구의 이제 바람직한 방향은 원래 이론적 설정을 연구를 검토를 해서 그런 차원을 도출해 주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제 차원을 그런 축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거를 지지하고 있는 연구는 뭐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그런 거에 반하는 다른 그 관점을 가진 연구들은 뭐가 있었는지 역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주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매우 어려울 때 그 이론적 연구를 먼저 찾아서 그런 착오를 도출하기 어려울 때 그런 방법도 쓸 수는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시도해보고 안 될 때 그런 방법을 역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원을 정하셔서 결론을 도출하셔서 관리 방안까지 제시를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 교수님의 역시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뭐 저도 아까 그 두 분 토론자님 말씀하신 거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결론에 이 민원에 따라서 이 규제 정도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관리 방안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면 무언가 달라지겠구나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현재 유형별 그 어떤 규제 제도를 쭉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각 시군별로 민원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돼서 그걸 구할 수 있으시면 그러면은 관리 방안 도출을 할 때 민원 건수가 많아지면 어떤 유형의 규제가 조금 더 심해졌는지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지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면은 조금 더 면밀하고 명확한 그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제 의견이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 선생님,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토론자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게 네, 있으시죠? 예. 네, 저 스스로도 이 관리 방안이라는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 이제 코멘트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조금 더 이제 잡힌 것 같고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백업해야 할지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뭐 저희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이죠. 우리 정홍 선생님께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사회적 인식 차이에 관한 분석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정웅입니다. 발표에 앞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사회적 인식 차이에 관한 분석입니다. 발표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1980년대 전면 철거 개발 중심의 양적 성장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저성장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 효율적 토지 이용 등 질적 성장 패러다임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도입된 도시재생 사업은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의 따른 도시 쇠퇴 및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범위는 도시재생법 2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사업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정비 사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 및 언론에서는 재개발이 도시재생 사업의 출구 전략이라는 등의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이란 정비 사업과 뉴딜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등에 비춰지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다소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뉴딜과 정비라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나뉨으로 인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양적 성장 시대에 활용되었던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양적 공급 등 도시 개발 정책이 다시금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 개념이 본디 원래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이란 개념을 학문적, 정책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의 관점과 실생활에서 정책을 체감하는 일반 주민의 인식 간 차이를 분석하여 앞으로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련되어 논문, 정책 보고서 등의 주제와 키워드를 통하여 전문가의 관점을 살펴본 후 그리고 전문가와 대중의 전반적인 인식 차이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도시재생 사업이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을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영역을 포함하여 쇠퇴한 도시 지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빅데이터 기술의 한 부분으로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롭고 유용한 정보와 가치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 방법은 오른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선행 연구를 총 19개를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이 중 대표적인 논문들을 정리하여 요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인식에 관련한 논문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논문을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한 연구의 차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인식 설문조사로 분석한 선행 연구의 경우 설문조사는 제한된 문항으로만 분석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니며 지나간 일들이나 지나간 사건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트렌드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도시재생 인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선행 연구 고찰 결과 단일 사업에 대한 인식만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 사업 간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를 비교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즉 제가 텍스트 마이닝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트렌드 즉각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 사업 간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고 그 각각 수집 채널 차이를 두어서 전문가와 대중의 관점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입니다. 일반 대중의 관점은
관점을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추출하고자 하였는데요. 수집 채널의 한계상 네이버 뉴스 또는 다음 뉴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두 채널을 동시에 추출할 경우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 뉴스로 하나의 수집 채널을 하였고요. 네이버 뉴스 기사는 도시재생 대표 키워드 3가지로, 정비사업은 대표 키워드 3가지로 총 각각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텍스트 웹 크롤링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수집 기간은 2008년, 2013년, 2017년, 2020년입니다. 총 논문 데이터의 경우에는 네이버 뉴스와 동일하게 대표 키워드를 각 3가지로 설정하였고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논문들을 수집했습니다. 수집 매체는 KCI 한국 학술지 인용 책임입니다. 분석 방법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언어를 정제한 후에 형태소 분석 후에는 단어 출현을 빈도를 확인을 한 후에 네트워크 컨커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논문 키워드의 기초 통계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CI 사이트에서 논문 제목과 각 키워드를 데이터 추출하여 연도별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논문 발행량을 확인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논문 발행량은 2000년대 초반에는 50개 미만이었으나 2008년도와 2009년에는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개발 이익 환수 정책 및 뉴타운 사업 등의 영향으로 유추하였으며 2015년까지 100개 이상의 논문이 발행되었으나 2016년부터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아 도시재생의 본격 출범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추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 논문 발행량은 2007년까지는 30개 미만으로 다소 적었으나 2009년 이후 발행량이 급증하였습니다. 2009년 이후 발행량이 급증한 이는 용산 참사와 더불어 도시재생 R&D 연구단의 등장으로 인해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영향받은 것으로 유추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0개 이상의 논문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본격 출범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추하였습니다. 주요 키워드들의 군집화 컨커 분석입니다. 먼저 분석의 결과에 들어가기에 앞서 컨커 분석이란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등위성 측정 방법으로 행위자가 관계 패턴을 도출을 위해 행위자들 간 상관관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군집 분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군집 분석은 서로 간의 관련성이 있는 토대로 동질적인 집단을 묶어주는 통계 기법으로, 여기 컨커 분석에서 나오는 구조적 등위성이란 한 네트워크의 지위가 구조적으로 한 등위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등위성이란 유사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행위자들을 그룹화하고 그 그룹들 간 관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하나 빼놓고 지나갔는데요. 구조적 등위성 분석의 해석에 있어서는 시각화 모형에서 보시면 나중에 노드들이나 선이 나오는데요. 노드가 크면 클수록 중심성이 높을수록 노드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며, 연결된 선의 굵기는 연결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키워드 간의 연결선이 두꺼울수록 강한 연결성을 가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 논문 컨커 분석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에 대한 논문이 많이 발행되어 재생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참여에 주목하는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정비사업 논문 컨커 분석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소 존재했으며 정비사업의 법적 판례 검토 등 정비법과 관련한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이익과 경제성에 대한 논의도 많았습니다. 네이버 뉴스 컨커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2013년, 2017년, 2020년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내용 각 연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약간 확대를 하겠습니다. 2008년입니다. 2008년에는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로 군집에서 재개발과 도시재생이 군집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과 정비, 용산 등의 키워드를 통하여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도시재생 키워드랑 정비사업 키워드가 한 군집 내에 존재하며 그 외에 출구 전략 등의 키워드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출구 전략으로 도시재생의 사업이 논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타운, 서울시, 조합원, 축소, 해제 등을 통해 뉴타운 등의 정비사업이 축소되어 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 키워드가 매우 다양하게 출연하였으며 정비사업에 대한 키워드로는 비리 및 해제 등 다소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도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0년 분석입니다. 2020년에는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사업 군집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보시게 되시면 도시재생 사업 군집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키워드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또한 정비사업 군집 내에서도 도시재생 키워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소결입니다. 논문 컨커 군집 분석을 통하여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재생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논문,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참여에 주목하는 논문들이 있었으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법적 판례 검토 등 정비법과 관련한 논문, 정비사업 논문 키워드를 군집을 통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정비사업의 대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 컨커 분석을 보시게 되면 2008년 도시재생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키워드가 정비사업 키워드와 공존하였으나 2014년 뉴타운 해제와 더불어 정비사업 출구 전략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논의가 있었고 2017년에는 재건축 규제 및 해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사업 키워드가 명확하게 분리됨으로써 명확하게 분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계열 추이로 보았을 때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사업 간의 분리가 발생했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관련 키워드를 기준으로 논문 텍스트 데이터와 네이버 뉴스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사업 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논문 데이터 분석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대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소 많았습니다. 네이버 뉴스 데이터 분석에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관련 키워드와 정비사업 관련 키워드가 점점 분리되어 군집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0년 키워드 전체 컨커 분석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키워드와 정비사업 관련 키워드가 확연히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논문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되지만 반면 뉴스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이 서로 한 군집 내에 속하지 않고 아예 분리되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전문가와 대중 및 여론의 인식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및 한계점입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는 시민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조사를 설문으로 통하여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간의 인식의 차이를 비정형 데이터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기존의 설문 기반의 선행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트렌드에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사업 간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식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이 연구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계점입니다. 수집 기간이 부족하여 다소 적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향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진행한다면 좀 더 다양한 키워드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계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집 채널에서 수집관을 늘리면 신문 기사와 학술 연구 논문과 같은 매체에서 어떠한 단어가 중심으로 등장하였는지 관련으로는 어떠한 용어를 파악하여 각종 재생 사업의 동향을
논점을 비교한다면 도시재생사업 인식 차이에 대한 시사하는 바가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임태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거.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그림도 논문에 넣어주시고 참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한 또 두 가지 정도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분석 기법을 사용하셔서 논문을 쓰셔가지고 연구의 차별성이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이게 이제 인식을 조사하시는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표하시면서도 이제 잠깐 발표자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가장 트렌디한 지금 현 시점에서의 가장 트렌디한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빠르게 조사를 싹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굉장히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선의 트렌드, 사람들의 인식 조사 이러면은 현 시점에서의 인식을 보여주면 굉장히 이제 이슈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더 의미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 기법인데 보면은 데이터 수집 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식 조사를 하셔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말씀드려 보자면 현 시점에서의 인식을 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분석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근데 또 키워드를 살펴보면 뉴딜 사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뉴딜 사업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이슈받는 이제 키워드이기 때문에 2021년이 이제 그 데이터 수집 기간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또 논문 데이터 수집도 이제 기간을 보면은 2020년부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굉장히 통으로 긴 장기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면 더 의미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로 디벨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를 토대로 이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게 이 논문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왜 전문가와 대중이 생각하는 이 키워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에서부터 나오는 시사점 파트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면 더 논문이 디벨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좀 핵심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박 교수님. 네, 좋은 발표 그리고 아주 새로운 연구 방법을 잘 전달해 주신 발표 잘 재밌게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뭐 짧은 코멘트를 드리면 일단은 저도 이 네트워크 분석을 좀 했었어요. 해본 적이 있는데 학위 논문에서도 했었고 근데 이 현재 UCNet을 사용을 하셨고 기존에 이제 SNA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그 UCNet에서 콩코 분석을 메뉴로 아마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저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좀 실제 논문에서도 발표도 한 적도 있고 한 입장에서 들어도 콩커 분석은 아직 모르다 보니까 거기 방법론 자체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거를 학술대회를 넘어서 연구 논문이라 학위 논문으로 진행하실 때는 그 방법론적인 의의 그러니까 이제 제일 지금 중요한 점은 이제 좋아요. 새로운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일단 그거로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좋은데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왜 이게 필요한가라는 거를 확실히 저스티피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방법도 상세히 설명하시고 왜 이 방법론이 적합한가를 제시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라고 꼭 오픈마인드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좀 보수적인 분들의 성향은 새로운 방법이 오면은 일단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학위 논문하고 연구 논문으로 발송을 하실 경우에 그 새로운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은 바로 좀 이게 뭐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차 부분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구 논문이랑 그 데이터 분석하신 거 일반 뉴스 그런 거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텍스트 데이터를 다시 작업을 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끌고 가셔서 학위 논문 하시고 나중에 연구 논문 하시면 그거를 걸고 넘어지실 분들이 좀 크리티컬하게 넘어가실 걸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염려가 돼서 그 부분 좀 고민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우, 오늘은 뭐, 이 토론자분들도 워낙 좋은 말씀 해주시고, 발표자 분들도 워낙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그냥 뿌듯하네요, 아주 그냥. 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지금 주제가 이 특정한 사업의 사회적 인식 차이에 관한 이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하고 이 민간인들, 일반인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것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들이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인식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쓴 논문, 즉 연구적 입장에서 이 해당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일반인들은 웹 크롤링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이 도시재생 또는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머릿속에 그런 사항들이 이제 키워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비교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비교가 과연 이제 이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관점, 사회적 관점이라는 그런 명제 하에 인식이 된 건지 하는 궁금함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인식 차이까지 이게 명확하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장 선생님이 고민을 하시는 것도 나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그 토론자 분들의 그 코멘트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임태경 교수님께서 주셨던 제일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첫 원고에는 2017년을 넣었는데 발표 때는 2020년을 추가했습니다. 하다 보니 21년이 너무 아쉬웠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엊그제까지 새벽에 붙들다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는 꼭 다음에 혹시 이걸로 추후로 더 연장하게 된다면 2021년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고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사점 부족한 부분도 좀 더 풍부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급하게 분석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제가 시사점을 더 적지도 못하고 발표에 올라온 것 같아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기란 교수님께서 주셨던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적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자꾸만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차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가 또 이거에 대한 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논문이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가 고르지 않아서 그 집단의 크기 자체가 다 다른데, 이걸로 그러면 2020년 논문 데이터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는 3개밖에 안 나왔다던가 이런 논문들을 그거를 과연 이걸로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옳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서은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이 채널 수집 채널에 대해서 좀 더 보편적이고 다양한 채널들을 고려해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제가 좀 더 다양한 채널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한다면 조금은 더 객관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세 분 발표 긴 시간은 아니죠. 지금 1시간 반이 채 되지 않았는데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발표를 세 분 해주셨습니다. 뭐 본인들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뭐 다른 분들 발표하시는 내용들 보고 어떤 공감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생각의 전환이라는 조그만 단서라도 얻으실 수 있다면은 뭐 굉장히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좋은 말씀 두 분, 오늘 임태균 교수님하고 박기란 교수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발표자분들의 연구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그 설정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저희가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은 좀 있으니까 오늘 그 저희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했다,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발표자분들도 좋고 토론자분들도 좋고. 예, 그 그렇죠. 대장을 맡으신 소 교수님, 그 다음에 발표하신 그 세 분, 그리고 임 교수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뭐 임 교수님도 그럼 나죠. 그 말씀해 아, 주시면. 네. 네. 네, 오늘 뭐 저 또한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연구를 다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자극 아닌 자극도 또 받았고요.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담을 하나 드리면은 발표 내용이 워낙 이 대학원 세션으로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고, 궁금한 점이 그냥 여담이 이제 뭐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닌데, 다들 이제 그 여학생들이신 것 같은데 대부분, 예, 그 학교에 남학생들은 공부 안 하나요, 요새? 열심히 안 하는, 그냥 궁금해서. 주변에 좀 없나요? 예, 워낙 잘하시는데 다 여자분들이 잘하셔가지고 남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지 요새 학교별로.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하나 보네요. 네. 반성해야죠, 다들. 네, 그 어찌됐든 간에 수고 다시 한번 많으셨고요. 오후 시간 편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발표자분들께서는 저희 끝나면은 퇴장해 주시면 되고요. 토론자분들께서는 할 일이 있으니까 퇴장하지 마시고 남아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추계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요 논문 발표에 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션 발표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 발표자분들께서 발표자분들께서 헷갈리네. 자, 안녕하세요. 아유, 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아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요일인데, 네. 박 교수님은 뭐 가끔 뵀으니까, 아, 네, 네, 네. 예, 예. 그런데 오랜만이죠, 저희? 아, 네. 뭐 제가 학회도 좀 자주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대구라고 멀다고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잘 안 나가니까. 그리고 임태균 교수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교수님. 전 논문 통해서 조금 많이 뵀었는데 실제로 뵙고 인사드리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는 내년부터는 오프라인에서 하겠죠. 학술대회를. 그러면은 직접 뵙고 인사를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한 가지 더 일이 있죠. 네, 네. 학회에서 순서만 정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발표자들의. 뭐 점수까지는 필요 없고, 예, 예. 예, 그래서 1, 2, 3등 순서만 저희가 좀 정하고, 잠깐만요. 녹화를 깜짝이야. 예. 자, 일단 녹화는, 잠깐만요. 녹화가 종료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 발표자분들 순서만 조금 알려주시면, 1, 2, 3등 순위를 알려주시면은, 뭐, 저희가 합의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각각 순위를 말씀해 주시면 그걸 갖다가 좀 평균을 내볼까요?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편견을 한번 내보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최종 정리해보면 어떠실까 일단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럼 네, 임태균 교수님은 어떠세요? 1등, 2등, 3등은? 아, 교수님 저부터 또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그럼, 그러면 박기란 교수님께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예, 이게 상당히 고민스럽네요. 예, 예. 저는 방법론적으로 다 장단점이 있어서 마지막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좀 새로운 방법을 좀 시도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1번 친구를 처음 1번으로 하고요. 음, 마지막 친구를 음. 2번으로 하고 중간 발표한 친구를 이제 3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소영, 정홍, 김시란 이 예, 순서대로 예,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임 교수님은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 동일하게 네. 네,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생각이 다르지 않아서 그러면은 네, 네네. 이소영 선생님 그 경상대학교 1순위로 가고요. 2순위는 그 서울시립대 정홍 네. 우리 학생으로 가시고 맨 마지막엔 전북대학교 김실환 학생으로 네네. 이렇게 가시는 걸로 하시죠, 뭐. 네, 네네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진짜로. 굉장히 도움되는 학생들한테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뭐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런데 네네. 다른 학회에서도 해보는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분, 그 코멘트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사회자께서 훌륭하신데요. 워낙 잘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예, 예. 서 교수님 워낙 잘하시니까. 예. 저는 제가 좌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네. 책임이 없어서 네. 토론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좋은 겁니다. 예, 예. 자, 아무튼 시간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예, 네.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뵈면 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네, 또 직접 뵙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좋은 토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좋은 주말 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가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혹시 임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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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아직 안 안녕하셨어요. 나오셨으면은, 예, 예, 대구 지역에 계신데 서로 바쁘다고 뭐 이렇게 자주 네, 뵙질 못해서 그냥 짧게 한 5분 정도, 예, 괜찮으시면 네, 말씀 네, 네, 나누시고, 네. 예, 퇴장하시죠. 예, 예. 아니, 뭐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지난번 발표도 상당히 의미 있게 받고, 뭐 동문으로서 제가 지역에서 또 활발히 활동하시는데 뭐 도와드리지도 못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교수님. 항상 좀 그런 부분은 좀 미안합니다. 제가 뭐 저희 학교에서 좀 최근에 이제 뭐 일들을 좀 맡아서 지금은 또 국제처장하고 있고 아, 그래가지고 바쁘시죠. 이제 네. 보직이 지금 2년 동안 세 번을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아, 전략실장, 뭐 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장에다 그거 이제 네네. 마치고 국제처장 하는데 좀 아, 바빠가지고 그렇다고 네, 연구를 등한시하는 건 아니고 저는 연구를 워낙 네, 좋아하기 때문에 연구도 네, 하고 네. 있는데 아우, 그러니까 좀 대단하시네요. 제가 네, 예, 계명대학교 이렇게 오셨는데 좀 네, 같은 미국 동문이신데도 제가 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좀 고민도 좀 하고 학문 쪽으로나 네.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아우, 아닙니다, 교수님. 예, 예. 지난번에 발표하신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저는 그 제 전공이 지역 경제, 지역 개발, 뭐 지역 정책 이쪽인데 네. 좋은 연구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고요. 혹시 최근에는 뭐 좀 관심을 두시고 저기 하시는 연구들이 좀 있으신가요? 최근에 최근에 이게 아니 이제 실적에 압박 아닌 압박이 또 있다 보니까요. 압박이죠. 저희가 이제 1호봉에서 2호봉 갈 때 네. 300%를 채워야 되는 그 규정이 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압박 아닌 실적의 압박 때문에 지금 예, 어쩔 수 없이 예. 뭐 논문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네, 저번에 한번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그 시차 음, 분석 이제 해가지고 네. 그 쓴 논문은 이 다행히 의견 주신 거 반영해서 냈더니 글이 일단 나왔고요. 네네. 그럼 네, 지역개발 학회지로 나왔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다른 데? 데 나왔습니다. 아, 지방행정연구라는 저널에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네네. 최근에 쓰고 있는 조금 관심 있게 좀 쓰고 있는 주제는 혁신도시 관련된 네. 이제 효과성 분석을 하는데 약간 음, 청년 키워드 중심으로 어, 작업하고 있는 논문이 있고요. 그래서 네. 요즘에 되게 이 청년이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뭐 지방 소멸 지역에서 청년의 유입
네. 그다음에 또는 뭐 청년 유입 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효과 뭐 이런 거 관심 있게 조금 살펴보고 있는 예, 과정에 예, 예,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네, 네. 아니, 예. 아, 딱 실적의 압박 들어도 때문에. 벌써 주제만으로도 벌써 일단 먹고 들어가는 그런 예,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 충분히. 데이터는 이제 이게 그 기초 지자체 단위별로 조금 네, 패널로 수집해야 되는 게 있어서 사실은 품이 네, 좀 네. 들어가요. 데이터.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모든 혁신도시 다 대상으로 마음 네, 같아서는 네. 하고 싶은데 이게 또 10년, 뭐 한 13년 이렇게 패널로 데이터를 지금 네. 구축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걸려서 음, 데이터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충북 혁신도시 관련된 데이터는 지금 뭐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여서 네, 돌려보고 있고. 근데 이제 충북보다는 저기 전라권에 있는 혁신도시도 조금 효과성 관심이 많은데 만들고 데이터 이제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충북 그다음에 뭐 그런 단위로 광역자치단체 중에 있는 그 네, 혁신도시 그 단위로 일단 분석을 네, 먼저 기초 해서 단위에서 조금 음, 살펴보는 게 의미 있을 것 예, 같아서 예, 예, 예. 네, 그래서 데이터 지금 거기서 결과가 만들고 나오면 그거 갖고 좀 발표를 일단 하시고 또 네, 더 데이터가 확보되면 또 비교도 할 수 있겠고 뭐 네, 이런 네, 것인 거죠. 아, 예. 네, 좋은 주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도 뭐 그런 연구들을 이제 맥락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걸 많이 하고 있고, 일단은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으면은 바로 드리면 네, 되는데, 저도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근데 주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연구하신 거 보니까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뭐 반영을 아마 뭐 바로 하시든 나중에 또 계속 다른 연구에 적용을 하시든 뭐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개발해 놓거나 이제 논문을 발표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저는 그래요. 이제 지금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본인께서 이제 그 압박 아닌 압박이 아니라 진짜 압박인데 그거를 이제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으시면서 이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거기에 뭐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점점 생기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방법론 쪽으로 구축을 해놓거나 이제 뭐죠? 데이터셋은 이제 뭐 쓸만한 게 별로 없으시겠지만은 또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뭐 방법론 쪽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 방법론이 통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네. 예를 들면 인구 어떤 동태 변화가 이 경제적인 효과에 네. 이제 뭐 지역 경제 GRDP 변화든 아니면 뭐 고용 변화든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그 잡아내려면은 단순히 이제 저는 좀 수학적인 거를 좀 나름 공부를 나름 해가지고 이제 좀 잘은 못하지만 좀 쓰거든요. 그 이제 그런 수학적이고 경제학적인 그 모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계 모형이 아니고 아, 네. 그걸 통계 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먼저 지금 저 속도가 나는 거를 먼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시고요. 하시고 네. 이제 추후에 이제 제가 또 코로나라서 또 학교에서 또 뵐 기회도 별로 없었고 하니까 이제 네. 이런 부분을 나누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이제 제가 차차 네. 공유를 한번 드리면 그런 네. 걸 보시고 도움이 될 네. 만하다 하면 아무도 사용을 안 해가지고 예, 예.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논문 발표한 것 중에 한계 고령화율이 있어요. 아, 한계 고령화율. 네.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인구학적 데모그래픽 그 연구에서는 네. 그냥 시간에 따라서 고령화가 얼마나 진행되냐가 고령화율인데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인구 중에 60대 65세 이상 65세 이상 인구가 퍼센티지가 프로포션이 얼마냐라는 걸 그걸 시간에 따라 그냥 변화량인 거죠.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음, 우리가 유리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개념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최근에 제시한 게 뭐냐면 2014년인가 언제 발표 15년 네. 그 이제 경제학적 개념 중에 그 이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있잖아요. 한계 기술 대체율. 네. 예, MRTS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야기가 길어지면 바쁘시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괜찮습니다. 네. 이제 등량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네. 생산량이 일정하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거죠. GRDP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네. 거기에 투입되는 지역의 자본과 거기에 투입되는 노동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기존의 그 한계 기술 대체율은 GRDP
GDP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자본과 거기에 투입되는 노동이 자본이 늘어날 때 줄어드는 노동량을 그 MRTS라고 정의를 한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거기다 약간 그 이제 퀄러테이티브한 거를 얹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L이라는 것이 단순히 퀀터티이기도 하지만 경제학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도 한국에서 지역 경제 유명하신 분이고 허재한 교수님이셨는데 좀 경제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 양 말고 그 L이 늙어갈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K가 늘어날 때 L이 줄어드는 비율이 줄어들거나 또 늘어들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거를 정말 어떤 기계적인 투입량으로만 생산 요소로만 너무 접근을 하는데 그 생산 요소가 늙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지역의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문론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2015년에 농촌 경제 발표를 해놨어요. 예. 이제 예를 들면 이를테면은 그러한 그 이제 개념들 접근들을 제가 이제 제시를 했었고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공간적인 입장에서 지역적인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공간 모형으로 구축을 좀 해놨고 그런 네. 것들을 좀 축적을 좀 해놨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저 밑에 혹시 대학원생이라든가 이런 네. 학생들이 좀 이제 좀 공부를 교수님 밑에서 좀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신가요? 아직은 뭐 박 아직 교수님은 없고 지금 많이 받으시던데 제가 저 보내긴 했습니다, 사실. 아직 그, 8개월밖에 한 어, 9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뭐 대학원 예, 특히 뭐 풀타임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파트타임 분들이 이제 거의 대학원 이제 거의 다 파트타임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그 개명대 그 학과 내에서도 풀타임 그 이제 학생이 지금 젊은 학생들은 별로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제가 개명대로 보내드렸어야 되나? 근데 우리 학과 그래서 학생들은 경북대로 좀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교수님 너무 대단하시네요. 이 연구 주제 너무 흥미롭고 제가 나중에 뭐 조금 더 시간이 되신다면은 네네. 조금 뭐 농촌 경제에 나온 글도 제가 한번 읽고 예, 예. 조금 한번 배우는 시간을 조금 예,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니, 뭐, 편하시게 제가 갖고 있는 놈을 그냥 이메일로 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수고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을 제가 개발을 해놓은 게 일종의 모델이죠. 모형이 한 대여섯 가지 돼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아, 일부입니다. 예, 예, 일부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뭐 교수님도 이제 어번 스터디즈를 포괄적으로 또 지역 정책을 포괄적으로 하셨지만 환경도 좀 공부하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지역 개발 쪽에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관점에서 경제학적으로도 좀 접근을 많이 했고요. 개발해 놓은 모형들이 예를 들면 이제 내생성장 모형 있잖아요. 네. 예, 그 내생성장 모형과 크루그먼의 신경제지리 모형을 이제 통합을 시킨 모형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는데 그것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성공을 한 게 2014년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지도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거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이 사실은 좀 없었고 경북대로 좀 보내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몇 년 더 지나면 10년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는 네. 뭐 그런 연구들이 이제 발표를 이제 저는 좀 힘들었던 점이 어려웠던 점이 지역적 학자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공부를 하시면 다 따라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다들 바쁘시니까. 근데 이제 또 경제학계에 가면은 문제가 이제 발표한 적은 있는데 이 지역을 이해를 못해요. 이 공간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타임 시리즈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걸 통합을 해놨다는 거는 일종의 비밀인데 아직은 뭐 발표도 하긴 했습니다. 컨셉추얼 이야기는 도시행정학부에 발표를 해놨는데 2014년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크루그먼이랑 후지타 예. 네. 후지타 쪽 두 사람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리저널 사이언스 학회 2014년 가을 학회에서 이걸 토론을 중요하다고 했고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 내신 성장 모형과 그리고 2015년에 이제 리저널 페이퍼스 인 리저널 사이언스에서 이제 대담 내용이 그냥 논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냥 네. 거기서 이게 상당히 강조가 됐던 내용이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포착한 몇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졸턴 X라는 학자도 뭐 저는 잘 아는데 그분은 제가 이름은 아마 알 텐데 자주 교류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2014년에 통합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거를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제가 자문까지 얻어가면서 이제 미분 이거 맞냐고 미분이 간단한 미분이 아니더라고요. 미분 길이가 막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PhD 공부하시고 통계학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같이 그러니까 하시면은 언젠가 시간이 되실 때 하시면은 네.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저도 문과 출신이라서 수학을 상당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지역 경제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경제학과에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역 경제학자로서는 그래도 뭐 어디 가서도 말발은 꿀리지 않을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을 정도는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특하게 지역에 대한 공감 요소를 잘 다루다 보니까 그런 통합적인 거에도 성공을 하게 됐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뭐 그러한 뭐 몇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네. 교수님께도 이제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그 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은 제가 언제든지 뭐, 예, 네, 기회만 주시면, 네네. 네, 네, 한번, 시간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저도 알거든요. 저도 네, 예전에 한창 그 2014년 때 페이퍼를 막 쏟아냈거든요. 그때 그리고 실적이 나빠요. 예, 예. 그렇게 네, 해놓고 이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잘 네, 하시겠지만 말씀을 안 드려도 어쨌든 그때 하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 제가 하고 싶으면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2014년부터 막 끄적끄적 그러다 보니까 막 잘 하지도 못하는 수학으로 뭐가 이렇게 미적분이 되면서 뭐가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간 효율적인 거를 먼저 잘 하시면서 이제 차차 이제 뭐 지역에서 뭐 같이 수십 년 계실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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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네, 그 미국에서 비슷한 분야 공부하시면서 또 하신 분 네. 너무 꼭 귀하고 나중에 예, 기회 주시면 같이 한번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예, 제가 예. 열심히 참여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예. 네, 한번 예. 해보도록 아니 뭐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일이고 현재는 지금 바쁘신 일이 많으실 테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잘 하시되 다만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은 혹시 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거라고 잠깐 생각이 드셔서 제가 혹시 뭐 도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메일 이메일로 제가 논문 보내드리면 그냥 그 네, 답장을 또 주시면서 물어보세요. 혹시라도 네,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시면 네, 저는 지금 네, 당장은 아마 학생들이 또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없어서 네. 어, 경북대 말고 계명대라도 한 명 보내드리면 아, 좋겠는데 점점 줄어요 지금 이제 점점 예. 네, 그게 또 쉬운 게 아니라서 학생 음, 스스로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어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교수님.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이 차차 닿으면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압박도 이제 벗어나시면서 점차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여유가 저도 생길 거고 교수님도 좀 더 생기실 거고 네, 그런 이제 네, 정말 깊이 있는 좋은 재미있는 네, 연구를 네, 뭐 정책적인 함의도 잘 끌어내고 우리는 이제 소속의 행정학과다 보니까 정책 함의가 중요하잖아요. 예. 네, 하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과에 이제 건성문 교수도 우리 네, 학과는 아니지만 이제 곧 우리 학과로 와요. 네, 네, 예, 그렇겠나요? 예, 네, 예. 예, 제가 네.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해, 뭐, 하여튼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예. 그래서 아, 그렇게 되면 또 권 교수는 GIS 쪽이나 공간계량 잘하니까 같이 좀 네,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네,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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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하여튼 아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예.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기를 네, 네, 네.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보행 교수님이랑 그 스위스랑 연락하실 일 있으시면 그냥 네, 안부 같이 전해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저도 뭐 네, 생각나면은 저 네. 연락드릴게요. 뭐 특별한 일은 없으시죠? 지난번에 조금 고민하시던 부분 들었긴 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저도 연락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 전화나 톡을 뭐 없어서 아직 연락을 음, 못 드렸어가지고 음, 업데이트된 음, 내용은 아직 없는데 음. 네, 아직 뭐 근데 뭐 또 맡으셨어요. 그 원래 얼반 학교 이사 맡으셨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얼반 칼리지에 또 그 무슨 직책을 또 맡으셨어요. PhD 디렉터 말고, 네, 음, 네. 음. 그래서 PhD 디렉터를 다시 맡으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최근에 나오시던데요. PhD 디렉터라고.
그래서 뭘 또 하나 맡으셨는지 계속 또 이 단체 이메일을 조금 주시는 걸 몇 번 이제 받기는 했는데 아마 다시 학교에서 또 조금 왕성하게 다시 활동을 시작하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아마 그래서 바쁘실 것 같아요. 예, 그 어번 칼리지가 또 자체가 어디랑 뭐 통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네,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으면 뭐 이제 한국에 있다고 해서 이제 좀 네, 교수들이 출신들이 지금 열 몇 명이 되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많이 그렇다고 계시죠. 해서 뭐 우리가 잘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제 거기서 졸업했는데 우리들 목소리 들으라 이거 약간 그것도 모양새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이제 한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성표 선배도 얘기하신 게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